안녕하세요. 일리꾸님, 레이맘님, 열린산책님은 오늘 바쁘신가 보네요. 아직 못 오셨고요. 풀면서 익히다 낱말 퍼즐의 정석 5번째 문제를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계신데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좀 딜레이가 좀 있네요. 비라이트님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정답판 문제 보기판도 보이시죠? 가로 10번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세 글자고요. 이 말의 뜻은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옐리꾸님 미망인 옐리꾸님이 맞추셨습니다. 미망인입니다. 미망인. 비라이트님도 미망인 맞췄는데요. 다른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미망인을 다른 말로 하면 미망인 한자 그대로 아직 죽지 못한 사람 안일 미자 죽을 망자 아직 못 죽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죽어야 마땅한데 아직 죽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여성을 남편이 죽으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여성 폄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죽고 혼자 남은 사람은 호라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따라 죽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 말은 미망인을 이야기할 때 여자만 해당하는 거지 남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 폄하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 과수, 과모, 과녀, 상아, 상로 이 상로는 늙은 미망인을 이야기해요. 홀어미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미망인과 같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홀대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호라비를 뜻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광부, 환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미망인 하셨고요. 자, 새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김. 어떤 일의 전말을 확실히 밝히지 않음이라는 말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같은 말로는 장두 노미, 노미 장두, 장두 노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보다 이 말을 더 대표적으로 씁니다.
장두 장두은미입니다. 장두은미. 처음 들어보셨는지 답을 못 적으시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오늘 잘 안 맞네요. 예, 장두은미라고 여기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 말 그대로 한자 뜻이 장두은미였습니다. 레이맘님 거두절미. 머리를 버리고 꼬리를 자른다라는 말이 거두절미였고요. 예, 미자로 시작하는 말에 거두절미 예, 있을 수 있죠. 기발한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답도 오답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채팅에는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장두은미, 장두노미, 노미장두, 장두노영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갈까요? 장형미경,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가로 6번 은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입니다. 한자가 달라서 하나는 깊은 은혜, 다른 한자 말은 가엾고 불쌍함 이라는 말입니다. 은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 비라이트님 보은, 깊은 은혜, 보은은 은혜를 갚다라는 말이에요. 보은, 보다 바다의 보자죠. 레이맘님 측은 하셨고요. 예, 레이맘님이 맞추셨습니다. 측은이고요. 같은 말로는 컴퓨터가 오늘 늦는데 예, 여기 파란 글씨로 된 이 측은이 깊은 은혜이고요. 이 검은 글씨로 된 이 말이 가엾고 불쌍함 이라는 말입니다. 측은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세로 3번입니다. 인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이에요. 동서고금의 동서고금은 온 지구안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를 통틀는 말이죠. 동서고금에 으뜸가는 4명의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석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말하고요. 소크라테스 대신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넣기도 합니다. 비라이트님
4대 성인 맞추셨습니다. 예전 도덕 시간 같은 시간에 많이 배웠죠? 4대 성인 맞추셨습니다. 이거는 달리 한자를 볼 필요는 없는 말이죠. 4명의 위대한 성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4대 성인 하셨고요. 그러면 가로 7번 하겠습니다. 4대 성 7번의 가로 성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신불에게 바치는 쌀.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신에게 기도하거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하여 정성껏 모아 바치는 쌀. 비라이트님 성미 나왔고요. 옐리꾸님도 성미. 약재의 성질과 맛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미. 성질, 마음씨, 비위, 버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미였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성미. 잘 하셨습니다. 성미였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5번에 두로 시작하고 대로 끝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돌을 닦는 승려가 옷가지 등을 넣어 걸고 다니는 자루. 탁발승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등산색 같은 그런 거를 메고 다니죠. 승려복하고 같은 승려색의 그런 자루, 그 자루의 이름입니다. 두 글자가 공개됐어도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안 오르는데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두타대라고 합니다. 두타대. 두타대. 알고 가시면 유익한 말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두타대까지 풀었고요. 자, 가로 3번.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서 함.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서 함. 이 말은 세속 5개 중 첫 번째 계율입니다. 세속 5개는 신라 진평왕 때 원광이라는 스님이 화랑에게 일러준 5가지 계율을 말하는데,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 함은 제1계율입니다. 뭐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다. 사군이충이라는 말입니다. 비라이트님 사군이충 맞추셨고요. 제가 컴퓨터가 느려서 정답 한자를 가져오려는데 이렇게 좀 늦네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늦지? 예, 사군이충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세소고개를 그러면 나머지 4개를 배우고 갈게요. 사친이효. 어버이 섬기기를 효도로서 함. 사친이효가 두 번째고요. 그 유명한 교우이신. 친구를 사귈 때는 믿음으로 사귄다. 임전무퇴.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용감해야 한다. 나라를 위하여 비겁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는 돼야 화랑이라고 한다라는 말이고요. 살생육택.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하지는 말아라. 명분이 있어야, 대의 명분이 있어야 전쟁 같은 경우에만 해야지 결단코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살생유택, 말의 그대로의 뜻은 죽이고 살리는 것을 가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세로 4번, 충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 라는 네 글자 사자성어입니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귀에 거슬린다 라는 말이죠. 충직하다, 충직한 말부터 두 글자를 하면 돼요. 충 나왔으니까 충직한 말이면 충언이겠죠. 그 다음에 귀가 거슬린다. 거슬리는 자는 역입니다. 역겹다. 뭐 그때 이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슬린다. 그리고 귀는 이죠. 충언역이. 예, 비라이트님 충언역이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충언역이. 근데 결단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충언역이 듣는 사람이 힘든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라는 말이죠. 충언역이었고요. 충언역이.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 비슷한 말이 많이 있는데 원말은 충언역 어이고요. 약속지언, 약과 돌바늘 같은 말도 충언역이와 같은 말이고요. 양약호구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충언역이고요. 이것도 역이지언, 귀에 거슬리는 말, 신랄한 충고를 말하고요.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 따끔하게 충고하는 말. 그리고 더 잘하는 촌철살인, 조그만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촌철살인 이라는 말이 다 충언역이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가겠습니다. 바로 12번. 오답도 채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로 끝나는 두 글자 말,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합니다. 레이맘님, 상이하다. 예, 맞습니다. 상이하다인데 제가 요구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라이트님, 차이 얘기하셨고요. 상이하다. 예, 이 말은 맞고요. 같은 말로는 차별, 차등이 있으니까 답은 차이였습니다. 차이가 나다. 예, 상이는 차이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네요.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인도말로 우유와 여러가지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마시는 인도식 홍차를 차이라고 합니다. 차이. 저는 마셔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차이라는 말은 이런 말도 있다는 걸 알면서 세로 12번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차, 차이라는 말도 했는데
차를 마실 때 쓰는 작은 숟가락, 찻수저를 말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찻수저는 아니고요. 차를 마실 때 쓰는 작은 숟가락. 일꾼님이 차사시라고 하셨는데 검색을 빨리 하셨는가 봐요.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차사시입니다. 찻수저를, 찻숟가락을 차사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14번 4로 끝나는 두 글자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솜을 자아 만든 실. 솜을 자아서 만든 실. 목장의 외양간 이라는 말이 이 말이고요. 눈이 4개다. 안경 낀 사람을 낮잡아서 하는 말이고요. 고려시대에 지방행정당리의 하나인 목에 파견되던 관리를 이 말을 씁니다. 비라이트님 목사 하셨는데요. 솜을 자 만든 실 목사, 목장의 외양간 목사, 눈이 4개다 눈목자의 넉사자 목사, 목민심서에 나오는 목사, 비라이트님 목사, 개신교 성직자의 하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와 교구의 관리와 신자의 영적 생활을 돕는다. 그런 사람. 비라이트님이 목사 빨리 맞춰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전광훈 하면 금방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전광훈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목사 잘 맞춰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바쁘셔서 채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18번 문제 가로 18번 시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예전에 말이나 소를 먹이는 그런 따위에 천한 일에 종사하던 하인. 어려운 말이죠. 계기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 시계바늘이 가리치는 그 숫자라는 얘기죠. 시종, 구선경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종 하셨는데 소를 먹이던 따위에 천한 일을 종사하던 하인 시종 맞고요. 그런데 계기를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가 시종은 아니니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를 짓는 방법이라는 말도 이것이 있고요. 레이맘님 시침, 그거는 제일 첫 번째 보기하고 또 안 맞아서 그것도 아니죠. 시침은 계기를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 시침. 그거는 그 계기를 가리키는 그것이 시침이고, 부선경님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기도하다, 계획하다, 도모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부선경님이 시도하셨습니다. 예, 시도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맛이 퍼즐의 맛이겠죠. 어려운 생소한 단어를 먼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고요. 시도 잘하셨고요. 학원 온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시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19번 도로 시작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도. 진흙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 도. 로 시작하고요. 진흙구렁이에 빠진다가 요 두 글자 말이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 아니네요. 진흙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 뭐뭐 보면 아시는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도탄 지고입니다. 도탄지고 제가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맘님 도탄지고 하셨고요. 딜레이상 레이맘님이 도탄지고 맞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상 일찍 정답을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도탄지고, 공은 진흙이고요. 탄은 숯불이겠죠. 백성들이 정치하는 놈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있는데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렴주구,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가렴주구라고 하고요. 각기삭골, 살을 애는 듯하게 뼈를 깎음, 살을 애고 뼈를 깎음, 고통이 심하다. 불한이율, 날씨가 춥지 않아도 떨릴 만큼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지경에 살았겠죠. 날씨가 춥지 않는데 떨려. 무서워 죽겠어. 재밌는 말인데요. 솔수식인,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수심화열, 물은 깊고 불은 뜨겁다. 이것도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랑목양, 늑대가 양을 기르는 것과 같이 매우 악하고 잔악하다. 늑대가 양을 길러요.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겠죠. 주구무의, 세금과 재물을 착취가 끝이 없다. 세금과 재물의 착취가 끝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많이 있는데 천천히 지나가겠습니다. 행정가령, 제멋대로 걷고 가혹하게 거둔다. 요거 하나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가정맹어호, 가정맹호라고도 하는데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라는 말입니다. 시간 없으실 텐데 많은 말을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24번 고로 끝나는 네 글자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래도록 고찰함. 깊이 생각하고 오래도록 고찰함. 무슨 일을 할 때 뭐뭐뭐뭐 해라. 어떤 말이나 일을 계획할 때 좀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옐리꾸님 심사숙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이맘님도 심사숙고, 예, 심사숙고 정답이고요. 제가 왜 답을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
심사묵고라고 해도 이 묵자가 다른 문제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묵고라고 해도 제가 됐던 거죠.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찰한다 라는 말입니다. 심사숙고였습니다. 심사숙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요. 심사숙고의 한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인데 여기 넘어갈 때 약간 제 컴퓨터에 딜레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 컴퓨터인데 심사숙고 한자는 이렇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찰한다. 심사숙고였습니다. 이 방송은 사자성어를 위주로 하려고 하는 퍼즐 문제입니다. 그러니 조금 새로 알아가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불이사,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으리요 라는 말인데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침모원려,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 내다보는 생각. 그래서 침모, 원려, 침사원려도 같은 말이고요. 주사야탁,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린다. 헤아리고 생각하는 건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생각한다라는 말이겠죠. 세로 17번 빨리 가겠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바로 잡음. 어지럽고 혼란한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바로 잡음이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심을 수습함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말장난 같아서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습인심입니다. 수습인심. 어지럽고 혼란한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바로잡는다. 수습한다가 거두어 바로잡음, 혼란한 것을 거두어 바로잡는 뜻이고요. 인심, 사람의 마음. 한자에는 사람의 마음을 수습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심을 수습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수습한다를 어지럽고 혼란한 것을 거두어 바로잡음이라고 했고요. 사람의 인심을 사람의 마음 이렇게 한 거예요. 수습인심이었습니다. 자, 습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입니다. 우리 구성경님 습관, 옐리꾸님 습관. 제가 여기다가 더 어려운 말을 넣었다가 혼날까봐 편한, 쉬운, 그리고 많이 들어본 습관을 넣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습관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16번 수로 끝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평균 징역살이가 31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베이맘님, 무기수. 비슷한 말입니다. 무기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오랜 기간이 중요한 거죠. 무기는 기간이 없다가 무기고요. 우용곽이라는 사람은 29살에 체포되어 71살에 특별 사면되었다고 하는데 49년이나 복역했다고 합니다. 옐리꾸님 사형수. 사형수는 그야말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징역을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저 사람은 죽일 때가 됐다 죽여 하는 사람이 사형수고요. 레이맘님 장기수 하셨는데 같은 말로 다른 뜻은 나무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어서 써야 될 때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나무를 심은 지 30년에서 60년 된 정도의 나무. 장기수죠. 이것도. 심은 지 오래된 나무. 오랜 길간에 걸쳐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 장기수였습니다. 장기수. 네, 장기수. 무기수는 이 기간조차도 없는 거죠. 장기수 하셨습니다. 11번 문제. 망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기로 끝나네요. 이거 찍어주셔도 되겠네요.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비라이트님, 레이맘님, 망태기, 삼태기의 경상남도 사투리라고 하네요. 우리는 자유롭게 쓰는데 어쨌든 삼태기의 방언이 망태기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자성어네요. 세로 16번 장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사자성어입니다. 장담하여 큰 소리를 치다. 장담하여 큰 소리를 치다. 대언장어를 생각하셨을 텐데 이 대언장어를 순서를 바꾸면 이 말이 되죠. 장담컨대. 예. 장담컨대. 예, 맞죠? 그 말도. 대언장어를 뒤집으면 되는 말이죠. 장언대어였습니다. 장언대어. 장언대어. 한자가 장언대어. 큰 말이겠죠? 장언대어였습니다. 장언대어. 대언장어, 장언대어. 도치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대언장어, 대언장담. 근데 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장언대어였고요. 같은 비슷한 말로는 허장성세, 빈 것을 크게 하고 소리만 요란하다. 비라이트는 장담대언.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쓸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많이 쓰죠. 우리는 호언장담,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큰 소리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호언장담 읽다가 우리 열린산책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합니다. 열린산책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벌써 한 40분이 넘는데 알람 설정들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섭섭하고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린산책님을 많이 기다렸다가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우선경님, 비라트님, 레이맘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새로 장언대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언대어였고요. 대언장어, 대언장담, 허장성세, 호언장담,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큰 소리로 자신있게 말함 이라는 말이고요. 호왈백만, 말로는 백만을 일컬으나 실상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호언장담한다 하고 같은 말이고요.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그 뒤에 쥐 한 마리가 태어남, 나타남, 태어남이죠. 나타남, 태어남. 예, 태산명동 서일필도 호언장담이라는 말과 유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전 불과 1, 2년 전에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 아니면 검찰의 전횡을 휘두른 사태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나중에는 표창장 하나만 나왔던 사건을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옐리꾸님이 격한 박수로 열린산책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23번입니다. 어로 끝나는 사자성어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 함. 굳이 되지도 않을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하려고 함이라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어로 끝나는 어떤 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제가 시험 본 지는 참 오래됐지만 이건 말이 유명하다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채팅이 멈췄는데 비슷한 말로는 상산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 열린산책님 목등구어, 나무목에 등 오를 등 구어 하셨습니다. 목등구어. 예, 오늘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연목구어 들어보셨죠? 연목구어였습니다. 연목구어. 이 말이 연목구어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굳이 하려고 한다라는 말에 아마 대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공무원 시험 이런 데 꼭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목구어였습니다. 연목구어. 근데 우리 열린산책님의 그 재치가 나무목 오를 등. 그래, 나무에 올라가서 구한다. 나는 이 말을 쓸 거야. 아시타비도 저번에 신조어 이야기했었고요. 검수한박도 신조어인데 목등구어도 제가 신조어로 인정하겠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려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목수생, 건목수생.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낸다. 고빙구와 얼음을 두드려 불을 구한다. 얼음 속에서 불을 구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귀배괄모. 재밌는 말이에요. 없는 거북이 등에 털을 깎는다. 재밌는 말이죠. 누진치형. 먼지에 글자를 새기고 그림자를 입으로 분다. 아주 재미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백년 하청. 황하강의 물이 맑기를 무작정 기다린다. 빈공차경, 폭풍차경.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그림자를 붙들려고 한다. 사어지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상산구는 아까 이거 재밌는 말을 한번 이거 보고 갈게요. 석계등천. 사다리를 버리고 하늘에 오르려 함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사다리를 안 버리고는 하늘에 오를 수 있어? 이 말 자체가 좀 모순된 말이라서 석계등천, 사다리를 버리고 지붕에 오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의 뜻은 맞습니다. 근데 사다리를 가지고도 하늘에는 오를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양모육, 양에게 네 고기 내놔. 여호모피, 호랑이에게 네 가죽 내놔. 뭐 이런. 여호모피는 같은 말인데 한자가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다른 거죠. 어쭈구리 하셨고요. 육지행선 추주어류, 억지로 배를 육지에 끌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었고요. 일중도용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한낮에 그림자를 피하고자 한다. 그늘에 들어가면 되죠. 추망차고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자성어 시간에 이 말은 한번 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연목구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가로 20번 언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아직 안 열었어요. 첫 번째 힌트, 말을 되풀이함, 중얼거리거나 투덜거림. 여기서 지금 열린산책님만 4번 연속으로 채팅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재미없어 가셨나? 말을 되풀이함, 중얼거리거나 투덜거림이라는 말이고요. 첫 번째 힌트요. 언자로 시작한 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여기서는 중언부언이었으면 중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거 없는 사실을 꾸며서 하는 말, 또 이 말을 씁니다. 제가 초콜릿 한 조각 지금 먹었습니다. 비라이트님, 허언. 굉장히 어려운 말을 찾아내셨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한다. 허언. 그런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허언이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허언은 그냥 딱 이거 근거 없는 사실. 허언, 허언증. 허언은 아니고요. 거친 말. 여기에 이걸 하면 이제 알 텐데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런 말. 간언이라고도 하고 권고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언 아니고요. 조언이었습니다. 조언. 조언 아시는 말이죠?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공개했습니다. 조언. 근데 한자는 다르지만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조언이고 중얼거리는 것도 조언이고 거친 말도 조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근거 없는 사실을 꾸며서 하는 말 허언. 그런데 조언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조언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2번에 가로 문제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썼는데 고민정, 김희겸, 민경욱을 썼습니다. 열린산책님 금방 아시네요. 대변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민정, 김희경, 민경욱 등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청와대 대변인을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민경욱은 현재 아니고요. 고민정과 김희경은 현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그래서 한번 이름으로 내봤고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 대변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을 썼죠. 보혜사 성령, 성령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 보혜사라는 대변인, 대변자, 보혜사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세로 12번 연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인데 생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입니다. 무릎 위에 앉혀 사랑하거나 못, 연못이죠. 연못에 밀어넣어 미워한다. 기분에 따라 함으로써 그 행동이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연으로 끝나고요.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슬추연이라고 합니다. 가슬추연. 여기서 아는 자는 슬자 한자만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당시 저도 처음 알았다는 거죠. 가슬추연. 슬하 할 때 이 슬자가 무릎 슬자죠. 어떤 때는 이뻐가지고 쭉쭉 빨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그 사람을 들어서 연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사성어가 있는 말인데 오늘은 이 정도만. 가슬추연. 임금이 총애하던 여인을 이뻐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내쳐버리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가슬추연. 기분에 따라 함으로써 그 행동이 전혀 예의와는 벗어난, 예의에서는 벗어난 그런 행동이다. 상벌무장. 상과 벌이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기분에 따라 상 주고 지 기분에 따라 벌 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도담군. 먹다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먹인다. 임금이 과연 그걸 먹겠습니까? 먹지요. 왜? 예쁜 사람이. 예쁠 때는 네가 먹던 거 나도 맛있어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지면 너 그때 나에게 네가 먹던 복숭아를 줬지 감히 하고 크게 벌을 주는 화근이 된다는 거죠. 재미난 말입니다. 유적지안. 자기 마음에 맞는 것에 만족하다. 일여일탈.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뺏음. 춘생추살. 봄은 만물을 낳고 가을은 이를 죽인다. 똑같은 말입니다. 때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한다. 기상노형. 기쁠 때는 상을 주고 화가 날 때는 형벌을 내린다. 지나가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가로 15번 가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는 것을 임시로 인정한다.
내가 이거 해서 이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고요. 열린상책님 가정 하셨고요. 앞에서 가정맹어호라는 말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가혹한 정치, 여기서 가짜와 정자, 가혹한 정치, 가정, 집안을 다스리다, 가정,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정집, 가정,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퍼즐아지에 들어오신 분은 그래서 가정입니다. 정답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세로 9번. 이것도 생소한 말일 수 있어 염려됩니다. 그러나 알고 가시면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제구호단체가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적십자라고 하죠. 우리 전쟁 시에 부상병들을 구호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적인 기구인데,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이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가 들어간, 크로스가 들어간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리꾼님 검색 빠르셨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 십자가를 빼고 자기는 나는 이걸 쓰겠다라는 게, 검색이 좋군요. 검색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적수정입니다. 수정, 펄. 한자도 이건 여긴 안 나오는데 제가 적수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문제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적수정이라는 말을 쓰면, 그러면 아랍권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아랍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하고 있으니 적수정이라는 말도 적십자라는 말도 아랍권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랍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쓰는 국제구호단체의 표장은 뭘까요? 이것도 그러면 빨리 검색이 될까요? 같이 검색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옐리코님 어제 들었는데요. 네. 제가 요거 세 가지는 세트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적십자회, 이 말을 이스라엘에서는 적수정이라는 단체로, 구호로 쓰고 있고요. 아랍권에서는 적신월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개를 세트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이렇게 알고 가시면 상식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9번은 적수정이었습니다. 자, 수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다른 보기는 없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수장 하셨습니다. 수장이다. 이거는 못된 뜻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의 수장이다. 그 단체가 나쁜 단체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장은 많죠. 그래서 여기는 못된 의미가 수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는 물론 머리 숫자겠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니까. 열린서칭님 수괴였습니다. 수괴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갈게요. 초두천자,
강도의 우두머리, 노상강도의 두목을, 노상강도의 수괴를 초두천자라는 말을 합니다. 수괴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 8번은 여기부터 보기를 드렸습니다. 시를 뽑아내는 일, 무슨 적이라고 할까요? 시를 뽑아낸다. 윤린 선생님 어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시를 뽑아낸다. 어림하여 대강 치는 샘, 어림 잡아서 샘하는 것을, 이 말을 씁니다. 무슨 적일까요? 술을 마시는 데에 상대가 될 만한 사람. 이거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두 글자. 무슨 적일까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생기는 병. 대적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상대, 대적할 사람, 대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주되는 적. 자, 이러니까 다 통하는 것 같죠? 시를 뽑아내는 일, 주적. 어림하여 대강 치는 샘. 술을 마시는 상대, 주적. 구성경님, 주적하셨습니다. 주적이었습니다. 이럴 때 재밌습니다. 주적. 제가 아까 어떤 문제, 시도, 목사, 두 글자는 좀 이런 맛이, 열린산치님도 주적 하셨는데, 두 글자는 좀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것, 생소한 것부터 제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사자성어는 뭐 말 그대로 딱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구별되지만, 이렇게 주적같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고요. 가로 1번 사자성어고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듬. 주적 오명 있음 현재. 이분들이 다 열린상치님과 술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떤 주적이죠? 어떤 주적일까 한번 볼까요? 술병 생긴 사람 아니고, 이 정도로 술을 마시는, 술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으네요. 우리는 그러면 다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겠네요. 수작, 술잔을 주고받다, 말을 주고받다가 수작이니, 여기에 5분은, 저를 포함한 6명은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로 1번 문제 공개됐고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속담 중에 도둑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레이맘님, 적반하장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주적들은 다른 주적은 안 계십니까? 적반하장이, 열린선생님이 박수 하셨는데, 적반하장 인정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예, 적반하장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쓰기도 많이 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랄 때 쓰는 말이죠. 도둑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말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때린다는 경우,
주와 부가 바뀐 그런 경우를 쓰는 말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음에 사자성어 풀이 시간에 제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급히 좀 읽으며 지나가겠습니다. 객반위주, 손님과 주인이 처지가 바뀐 것. 이거 재밌는 말입니다. 관리도치, 관리도역, 관리전도. 갓과 신발이 거꾸로 있다. 도지간과 무기를 거꾸로 잡았다. 남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라는 말이고요. 같은 말이 쓰여있는데, 태아라는 명검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줬다. 아무리 명검이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적에게 그걸 준 거예요. 거꾸로 된 경우를 말하고요. 본말 전도, 본말이 전도됐다.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본말 전도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재미난 말, 부석 침목, 물에 돌이 떠다니고 나무가 가라앉는다. 이건 반대가 돼야 되는데, 물에 돌이 가라앉고 나무가 떠다닌다 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재미난 말인 것 같습니다. 선후도착, 시비전도. 이거는 좀 애매한 말인데, 아가사창. 완전히 다른 뜻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를 노래인데 사돈이 부른다. 배가 아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뜻은 적방하작이나 이런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월진승선, 나루를 건너서 배를 탄다. 을축갑자, 갑자 을축이어야 되는데 을축갑자. 족반거상 또 쓰고요. 또 많이 쓰는 말, 주객전도를 또 많이 쓰죠.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도 추렸는데도 제 욕심에 삭족이정리, 이거 재밌는 말 같아서, 발을 깎아서 신을 맞춘다. 발에 맞춰서 신발을 만든다 해야 되는데, 신발을 만들어 놓고 발이 크네? 그럼 발을 좀 깎자. 엄지 발가락을 좀 한 5mm 잘라내야 되겠는데 이렇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말이고요. 웩도덕,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지로규마에서 이 말을 했었는데요. 미대난도, 한자어로는 미대난도, 꼬리가 커서 흔들지 못한다라는 말, 비슷한 말이에요.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개를 흔든다라는 그런 재미난 말이었습니다. 적반하장, 주객전도라는 말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로 1번입니다. 예, 사자성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새털도 많이 모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재미난 말이죠.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배가 가라앉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모여도 가라앉는다. 그게 새털이다. 대단한 말인 거죠. 여럿이 합친 힘이 놀랍게 크다. 우리 촛불 집회에 다 참여하고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수백만의 군중이 모이면 그 힘이 굉장히 큰 것.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적자는 적패 이렇게 쓸 때 하는 말이에요. 모였다. 적패는 패단이 많이 모인 것을 말하죠. 새털도 많이 모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꿈쩍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풀면서 익히다. 낱말 퍼즐의 정석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확실히 이상해. 다른 페이지를 가기가 이렇게 느려서요.
예,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적우침주입니다. 한자 이렇게 보면은 우가 새털이죠. 새털이 많이 모이면 배주, 배선자하고 같은 말이죠. 침몰시키다. 적우침주였습니다. 열린산책님 적익신주까지 오셨습니다. 익은 날개죠. 새의 날개가 양익이라고 해서 조지양익 이런 말도 있는데 익은 많이 오신 거예요. 적익침주. 근데 익은 날개를 말하는 말이고요. 적우침주였습니다. 적우침주. 군경절축과 같은 총경, 취경절축. 가벼운 것도 많이 모이면 수레의 굴대를 부러뜨린다. 노마십가. 둔한 말도 열흘 동안이나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아시고 예능 프로에서 예전에 뭐 꽤 오래됐는데 그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마부의 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공부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더 좀 아는 분들은 마부유침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마부작침, 마저성침, 마저작침 요 정도는 아시면 어디 가서 뽐내실 수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인데 마부유침을 가장 많이 쓰고요. 마부작침, 마저성침, 마저작침 요 정도는 이건 만약에 문제를 내면 같은 말이 아닌 것은 하면 딱 나오겠죠. 마주작침을 만약에 여기다 놓으면 이게 답이겠죠. 요거 한번 알아가시면 좋은 말이고요. 작은 물이 모여 시냇물이 된다. 수적성천. 수적석천은 또 다르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산유추석. 흐르는 물이 산속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점석천석. 점점이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이고요. 수적촌루. 아주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된다. 여기서도 적자는 쌓인다라는 말이고요. 수는 작은 눈금 하나를 수라고 합니다. 재미난 말인데 이건 뜻은 좀 다릅니다. 속적여산. 곡식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는 걸 말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조가 쌓여 산이 되었다. 조는 곡식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일 거예요 아마. 조. 그게 쌓여 산이 됐다. 그러니 재산이 곡식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 조가 쌓여 산이 됐다. 어마어마하게 뭐 고생했고 노력했고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재미난 말입니다. 승거목단. 노끈으로 톱질을 하여 나무를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겠죠. 한 1000번? 1000번 이상 해야 그 통나무 하나를 자를 텐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되지도 않죠. 10벌지복.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정도 가지고는. 이 말은 대신 10명의 사람이 말하면 아닌 것도 같은 게 된다. 잘못된 것도 좋은 게 된다. 뭐 증삼살인일 때 쓰는 말인데 3명의 사람이 증삼이라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된다. 이런 말인데 시호삼전. 시장에서 사람들이 3명이서 호랑이가 나타났어 하면 그 말을 믿는다 할 때 이 10벌지목도 함께 쓰는 말입니다. 우공리산. 우공이라는 늙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이건 실제 고사가 있는 말이고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획비육. 가벼운 새의 기치 새 몸을 날린다.
적수성연,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연못이 된다. 예,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다 알고 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적우 침주였습니다. 새털도 모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힘드셨죠? 제가 뭔가 조금 더 하나 더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퍼즐 풀 때는 좀 퍼즐만 풀자.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적들, 술을 대적하는 열린산책님의 채팅으로 우리 함께 주작하는 수작 부리는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번째 퍼즐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서서히 그래도 우리 실시간에 동접이 좀 있으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푸는 경쟁도 좀 되고 그리고 위트 있는 정답도 나와서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구선경님, 예린산책님, 비라이트님, 레이맘님, 우리 딸 옐리꾸님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좀 전도를 좀 하셔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작은 교회로 남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초라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산책님 듣고 보고 하실 게 굉장히 많은 시대에 이렇게 작은 채널에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옐리꾸님, 구성경님, 비라이트님은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시간 좀 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레이맘님 특별히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